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지금 야외로 나왔는데요. 제가 정말 여기를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굉장히 내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이제 이 철길, 철길에 제 이제 그 10대의 그 모습, 그런 게 이제 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이제 이 길을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찾아와 봤어요. 내가 왜 이 추운 겨울에 찾아왔나 하면은 제가 정말 이렇게 추운 날에 이제 철길을 하염없이 걸어야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정말 50년 만에 이 철길을 다시 찾아왔는데요. 제가 그 50년 만에 왜 찾아왔는지, 제 16살 시절에 제가 이 철길을 걸어야 했던 사연을 잠시 후에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철길을 찾아왔는데, 저 주변에 이제 바다도 있고 너무너무 이제 풍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가 조금 추워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제가 추워서 지금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코트 입고 왔는데 정말 이 코트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게 솜 들어간 코트. 이거 입고 왔더니 이제 하나도 안 추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16살 소녀 시절에 제가 철길을 걸어야만 했던 이유, 사연, 이거를 조금 제가 이제 재밌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한 50년 전 저희 얘기인데요. 지금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정말 아득한 옛날 얘기가 되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16살, 중학교 갓 졸업한 이제 소녀 시절의 얘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저의 이렇게 사생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저와 같은 연배인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아날로그 시대의 그 옛날 얘기, 이제 오늘 그거를 이제 한 텀만 끄집어내서 제가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0년 전에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그 시절이었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서울에서 사시다가,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고, 그 영월에서부터 더 들어가는 그 강원도에 이제 무슨 사업차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너는 이제 아버지 계획은 다시 서울로 올라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를 서울 친척집에 저만 맡겨놨어요. 왜냐하면 동생들은 아직 학교를 안 다닌 상태였고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막 발버둥을 치면서 우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거기 가면은 강원도라는 곳인데 산에 호랑이가 막 나온다. 호랑이가 사람들 막 잡아먹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떼놓고 이제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계시다가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강원도에서 살게 됐는데요. 제 동생이, 초등 국민학교를 다니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아버지가 그때 동해로 이사를 다시 오셨어요.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가셨는데 제가 또 그때 이제 1년만 있으면 졸업반이니까 너는 동생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1년 졸업하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을 거기서 동생하고 자취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동해로 오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중학교 졸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당연히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걱정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너는 고등학교를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시고 말 한마디 떨어지면은 번복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대꾸라는 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엄한 아버지였는데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을 저는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16살 먹은 소녀가 맨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학교는 가야 되는데 막 내 인생의 학교를 못 가면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막 내가 막 금방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때 제 심정은 그랬어요. 아, 이거 꼭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꼭 고등학교를 못 가면 막 인생이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쫄라도 엄마도 이제 아버지 말에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 아버지 말에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동해를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혼자서 하다가 원서 마감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그 영월이라는 곳이 그때는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지만 5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가 이제 뭐 69년, 70년대 이런 얘기니까 교통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제 꼭 이제 그 영월을 가려면 완행열차밖에 없었어요.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얼마나 오래 가는지 내가 올 때도 하여튼 10몇 시간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멀미도 심하게 하지. 그렇다고 또 그때는 용돈 주던 시절도 아니고 돈도 한 푼 없지. 이제 저는 그랬거든요. 아, 내가 이제 돈만 있고 어디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내가 다니던 그 영월에 다니던 학교를 가서 이제 원서를 일단 사서 접수를 시켜놓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때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차비도 없고 뭐 갈 엄두도 안 나고 뭐 길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고민을 계속 하다가 계속 아버지 눈치만 보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이제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막 우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 라사라 양절학원에 보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내 인생이 이 옷하고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무슨 성견 질명이 있었는지 양질 학원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전혀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지금 못하면 할 수 없다. 양질 학원 나중에 가도 되지만 이 공부라는 거는 내가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마감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서 일단은 원서를 보내달라 그러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는 우편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메일도 있고 팩스도 있고 이래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우편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편으로 가는 시간 3, 4일, 오는 시간 3, 4일 걸리니까 이게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선생님이 바로 보내준다 해도 날짜가 벌써 며칠 지나서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절망스러운 거예요. 뭐 보내주겠다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지금 이제 원서 때문에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어가지고 사람이 절박하면은 뭐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무려 3장을 썼어요. 그 원서 보내달라 하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무려 3장을 썼어요. 제가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펜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편지를 쓰면서 막 울면서 썼어요. 그 편지를. 근데 편지지에 그 눈물이 떨어져서 막 얼룩이 져서 막 글씨가 희미해지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걸 다시 쓸까 하다가 아니야. 선생님 이걸 보셔야 돼.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셔야 돼. 이런 생각으로 그 편지를 다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지 3장을 써서 그 대목 중에 한 기절이 딱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원서를 보내달라고 한마디 쓰면 될 걸 가지고 장장 장문을 썼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생각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선생님, 한 소녀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꼭 원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우체통에 붙이고 왔는데 원서 마감 날이 다가왔어요. 드디어. 편지가 올 리가 없죠. 날짜가 안 맞는데 이제 오려면 며칠 더 있어 올 거예요. 근데 오전 12시까지 기다려도 우체부가 안 와요. 저희 우체부가 한 12시쯤 되면 항상 오시거든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뜩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아야지 이런 심정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정말 이렇게 2월 달쯤, 2월 말쯤 됐을까요? 굉장히 추웠어요, 날씨가. 날씨가 추웠는데 제가 거기가 이제 처음 이사 왔기 때문에 길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제가 이제 여기 여자 고등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십리길이 넘는 거예요. 십리길이 넘는데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버스도 잘 안 다닌대요. 버스도 잘 한 하루에 2번 정도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갈 차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럼 어떻게 가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철길을 따라서 쭉 가면 된대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래요. 그래서 저는 길도 모르면서 그 추운 날에 외투도 한 장 없고 그냥 교복을 입은 채로 그 철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하염없이. 막 정말 바람도 불고 너무너무 추운데 철길을 따라 하염없이 갔어요. 하염없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이제 북평이라는 곳을 가서 물으니까 이제 학교 어디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시간 한 30분 정도 걸어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이제 학교를 딱 보니까 행정실이 그때는 서무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무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무실을 찾아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추운 데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 얼굴이 갑자기 엄청 빨개진 거예요. 빨개졌는데 그쪽에 그 안에는 3분이 계셨어요. 이제 여자 1분, 남자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이제 난로가에 서서 이렇게 난로를 쬐고 계시더라고요. 난로에 이제 주전자가 있고 주전자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고 이런데 그 난로가에 서 계시던 분이 저를 탁 보시더니 너 누구지? 딱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이 학교 학생도 아닌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그리고 어리둥절해서 눈 동그랗게 서 있으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교장 선생님입니다. 아이, 그놈 참 눈 반짝반짝하게 똑똑하게 생겼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 원서 접수하러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너희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어제 그저께 전화를 받고 급해서 그냥 바로 접수를 시켜달라고 사정하길래 접수를 시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시험만 잘 쳐라 이놈아. 이러면서 제가요 정말 이게 고맙다는 말도 안 나오고 막 이게 갑자기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야. 이러면서 이제 90도로 인사를 끄박하고 집으로 오는데요. 정말 그 철길이 갈 때는 너무너무 근심 걱정으로 갔는데 집으로 올 때는 뛸 듯이 기뻤어요. 너무 뛸 듯이 기뻐서 추운 줄도 모르고 한 달이면 온 것 같아요. 집에를 온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이제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시험만 잘 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등록금이 문제인 거죠. 등록금이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거기 학교까지 갈 차비도 없는 내가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그때부터 또 고민을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걱정을 하는 동안에는 노력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는 거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은 이제 걱정이 덜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을 믿고 그날부터 이제 뭐 아버지한테 뭐 내가 학교 가서 이렇게 원서를 접수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나고 이제 혼날 판이니까 입도 뻥긋 못 하는 거예요. 입도 뻥긋 못 하고
제 계획은 그랬어요. 어떻게든 교락을 마련해서 등록을 마련해서 학교를 일단은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못하겠지. 이런 배짱이 있었거든요. 뭐 맞아 죽어도 뭐 난 할 거야 속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연구하다 생각도 못 해갖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도 안 된대요. 엄마는 돈 없대요. 그래서 옆집에 이제 제가 그 사는 동네에 우리가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참기름집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이제 제가 맨날 가서 개기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서 저는 애교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맨날 가서 그냥 무드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돈을 빌려달라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가서 그래 뭐 막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면 뭐 막 심부름도 막 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맨날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런 거야. 야, 너 여기서 안 오더니 여기 왜 맨날 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말을 걸어주니까 제가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 있잖아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뭔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이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서까지 접수를 해놨는데요. 제가 꼭 학교만 가기만 하면은 빌려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엄마한테 쫄라서 돈을 갚아드릴게요. 그러면서 한 3일을 가서 쫄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뭐 돈을 빌려가지고 등록만 해놓으면 뭐 아버지도 어떻게 할 거냐. 뭐 때리면 맞고 뭐 맞아 죽지 뭐 이러고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빌려서 이제 시험은 당연히 합격했죠. 그래서 합격하고 이제 뭐 경쟁률이 센 것도 아니었고 이제 뭐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제 등록금을 갖다 내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이렇게 저 할머니 돈을 빌렸는데 엄마가 갚아줘야 돼. 어차피 빌려서 갖다 냈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응? 나보고 이제 뭐 돈을 벌어서 갚으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말이 나는 모른다, 이제. 나는 뭐 책임 못 진다. 너는 이제, 나는 아버지한테 말도 못 하니까 난 모르겠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거나 말거나. 다행히 교복이 제가 다니던 학교 교복하고 이 학교 교복하고 똑같은 교복인 거예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첫날 등교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중학교 다니던 책가방 들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갔는데 결국은 뭐 제가 뭐 꼬리가 길면 잡히죠. 아버지한테 맨날 언제까지 쏘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걸렸어요. 일주일 만에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를 걸려서 아버지가 너 어디 가냐? 뭐 학교 가는 거 뻔히 알잖아요. 또 교복에다 책가방 들고. 그래 아버지 저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기집애는 도대체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는 키웠고 하고 만다고 이러면서 너 고집 내가 어떻게 꺾겠냐고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철기를 보면 제가 16살 소녀 시절에 제가 저기 절박했던 그 어느 날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버지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말대로 양재학원을 갔으면 제가 지금 정말 옷을 더 잘 만드는 이제 혹시 디자이너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제가 선택하기를 후회하지는 않고요. 누구나 다 이제 그 어린 시절 자기가 지나온 시절에 이제 추억이 한 페이지씩 있겠지만은 저는 제 그 16살의 그 내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막 나오는데요. 정말 당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근데 저는 학교 운이 없었나 봐요.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었고 그래서 대학도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뭐 지금 생각하니까 대학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선언연sek도 하면서 제가 그 미대 나온 사람들 뭐 이렇게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창작이라는 거는 그 학벌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천연염색을 한 3, 4년 이렇게 하면서 사실 상도 많이 받았어요.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자신감을 얻은 거죠. 아, 내가 그렇게 미대 나오고 섬유 디자인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 숲에서도 내가 상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제 제 자랑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정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꼭 이렇게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꼭 그 기본이 되겠죠. 기본은 돼서 좋겠지만 자기가 열심히만 노력하면은 이제 또 좀 그 보람 있는 이제 결과가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옛날 추억을 한 토막 꺼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그냥 저희 넋두리라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도 이제 저녁 저물었는데요. 이제 오늘 편안한 저녁 되시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이고.